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부모와 자녀 제2강을 맡은 장혁수 전도사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던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은 또 어떤가요? 밖에 나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조용해지는 마술을 종종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더욱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등부 친구를 신방했는데 본인의 꿈을 베이킹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필기 시험을 위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한 번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진짜 미디어가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청소년의 시간대별 이용 매체입니다. 사실 청소년 기준이기 때문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준비된 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종이 매체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인 10시 30분을 기준으로 2019년 40.3%에서 27.5%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년에서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이용률이 최대가 5%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에는 각각 14.4%, 10.3%로 증가하면서 총합이 24.7%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오후 9시 30분경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녁에 학원이 끝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수업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로는 TV 시청이나 게임으로 여가를 즐긴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TV 시청은 미디어 시청,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피크의 시간대는 오후 8시 30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들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여지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선생님 오징어 게임 4화에 재밌는 게 나온대요 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른들도 이 미디어의 노출을 피할 수는 없죠. 특히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계속해서 추천되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눈 깜짝할 새가 이것이구나 싶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건가? 하고 결정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게 되다 보면 그 영향력이 참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 광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LG U+에서 제작하였는데 약간의 상업성이 있기는 해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스스로가 생각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무분별한 컨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요즘 아이들.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허를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아이들은 7에서 8세까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언어와 지각 능력이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 연령에 맞는 유익한 컨텐츠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인공지능과 제한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인공지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타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는데요. 대화 시간과 운동, 캠핑 등 대체할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식탁 교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 없다고 많이 표현하였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식 교육법인데요. 사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피하죠.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대화를 피하기도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정말 많은 질문을 하기에 귀찮을 때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유대식 교육법으로 안내해드릴 두 가지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은 하브루타입니다. 사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 토론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나눔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위 내용이 너무 기독교인으로서의 특징이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도 없고 소풍도 없고 거리를 두며 이 모든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가정예배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뭔가 형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합니다.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은 큐티 책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판사로 이용하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을 보기에 더욱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가정예배라고 했지만 너무 정적인 것 같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고 배워보고 찬물을 해보고 즉 워십을 배우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스마트폰과 아이들 보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말씀을 씹어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주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